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의 구청장 7명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주는 지상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는 경원선이 대상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과 동대문, 도봉, 송동구 등 서울의 7개 자치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원선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입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삶이 훨씬 쾌적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모여서 정부에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경원선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공동의 목표입니다. 용산역에서 도봉산역까지 32.9km가 대상입니다. 땅 위 철도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개발을 막는 등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평양리 역사를 봐도 동서 간에 어떤 격차가 있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어떤 동질성을 해치는 곳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철도 지하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하화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경원선 지하화는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나서고 있지만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구청장들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도봉구는 옛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국기원 유치를 기대했던 도봉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국기원 유치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국기원은 1972년 개원 이후 시설이 노후돼 2022년 서울시와 제2의 국기원 이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도봉구 도봉동의 화학부대 부지가 후보로 거론된 겁니다. 서울시는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국기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부지에 건물을 또 지어 이전하는데 정부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우리 도봉 지역 국기원의 의사를 확인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에 국기원장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봉 구민 여러분께는 그 기대를 드렸다가 또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 시장의 발언에 도봉 지역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국기원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서울 동부권 지역 태권도 협회와 연합회,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 서명도 받았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도봉 구민 가운데 16만 8천 명이 국기원 유치에 찬성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환영의 뜻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장의 현재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태권도 본부의 상징인 국기원이 동부권에 유치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기원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시작할 때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움직였던 것이지 그분이 안 된다 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가 일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럼 저희는 그냥 황당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기원 이전 무산 발언을 두고 주민 여론을 모아온 민간추진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은 국기원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맞서겠다는 분위기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GTX 관련 변전소, 환기구 등의 설치 문제로 동대문구가 떠들썩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전자파 위해성과 안전 문제로 아파트 앞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국토부 승인을 받은 1차 변경 계획안에 주민 의견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GTX 변전소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수백억 원의 이전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동대문 구청에서는 GTX 청량리 변전소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동대문구청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표 등 20명 안팎의 소수 인원만 자리한 가운데 열린 회의. 하지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습니다. GTX C노선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지는 청량리역 내 테니스장이 자리한 곳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2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동대문구와 구의회도 나서 국토부와 시행사 측에 변전소 설치를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지난 9월 국토부가 승인 고시한 1차 변경 계획안에는 역간 거리, 전력 공급 상황 등 여러 내용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변전소 위치 이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1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선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 주민 안전 위험성, 대체 이전 부지 검토 등 변전소 이전 대체지 마련을 전제에 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대체 이전지 역시 동대문구 내 자리에 있어 여타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고 설계 변경, 송전선로 건설 등 부지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약 250억 원의 비용은 원인 제공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거론돼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대문구는 일단 구 자체 예산으로 이전 검토지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변전소 이전 요청을 지속할 것이지만 제기된 이전 비용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시행사 측은 12월 중 착공계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주민과 소통 없는 공사 강행은 절대 안 된다며 GTX 변전소 위치 이전을 요청하는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근무 평가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승진과 연봉에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죠. 그런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승진자가 결정되고 관련 서류에는 제대로 된 서명조차 없다는 점이 구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청 산하 공기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승진 계획서입니다. 29명의 승진 인원과 각종 평가 점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승진 근거가 되는 직원 평가 서열 명부도 점수에 맞춰 직급별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평가 결과의 핵심 근거가 되는 개인별 평가서 다수에서 점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1차 평가자와 2차 확인자의 서명도 없습니다. 근데 상임이사가 평정도 않고 이사장님도 평정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서열표를 만들었어요. 승진 후보자 명부. 이거 가지고 인사위원회 엽니다. 그래서 승진이 됐어요. 24년 1월 1일자로. 개인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열 명부가 작성되고 승진자가 결정된 겁니다. 이를 두고 공단 이사장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승진 결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제가 확인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죠. 승진을 시킨 것도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이 바빴기 때문에 인사 작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은 결제가 올라온 인사 자료를 검토했을 뿐 개인별 점수를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 이사장님이신데 이 승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밑에 로데이터라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3급, 4급에 대해서는 직접 인사팀을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근무 평가에 옮겨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그 점수가 와서 그 합계가 만들어져서 올라간 거죠. 공단의 올해 상반기 근무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의 입맛에 맞는 주먹구구 인사가 이사장 임기 내내 이루어졌다고 의심합니다.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 인사 비리 사태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단 전체에 근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거고요. 누가 공정한 승진이 기대되지 않는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의회는 강북구청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엄격하게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된 공단 인사의 승진자 명단에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팀장 2명이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동네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의 모습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도 관련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강남구와 송파구에 이어 등록된 반려견 수가 3번째로 많은 강서구에서는 최근 반려견 쉼터 3곳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강서구의 권태훈 주민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봉제산 근린공원 무궁화 배드민턴장 인근 반려견 쉼터입니다. 이곳은 동물 등록지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과 13세 이상 견주가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 시 배변 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반려견 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가 직접 관리하고 쉼터 내 흡연과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쉼터를 이용 중인 견주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주변이 일단 반려견 가는 지역이라서 되게 많으신데 그 강아지들이 여기서 놀 수가 없어요. 일단 좀 넓혀주세요. 잘못된 입지 선정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 산속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지. 산속으로요? 네. 여기는 공원인데 밤이나 낮에는 여기 와서 쉬고 여기 와서 돌고 좀 떨어지는 거. 갑자기 그냥 여기다 개이는 게 냄새가 나고 아우 안 돼요. 조금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 돼요, 이렇게 이게. 가까이 말고 좀. 유치원생들도 여기 와서 맨날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고 그러거든요. 어린이집 애기들도 네. 수시로 올라오고 유치원생, 학생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정말 아주 이 강서구에서는 훌륭한 공원이고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장소가. 그런데 개를 위해서 견주를 위해서 저기다 저렇게 하는 거 쓰겠어요. 강서구 가양동 황금내 근린공원 반려견 쉼터를 이용 중인 견주도 만나봤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쉼터가 생겨서 아무 시간대나 나올 수 있어서 좋아요. 우선 여기는 너무 좋고 계속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는 총 13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규모가 1638제곱미터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13곳 중 가장 넓습니다.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를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이용 중인 강서구 주민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여기를 와요. 가양대교 건너서 여기로 오는데 여기만큼은 그래도 놀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풀어놓고 구청 가서 우리도 만들어달라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예산은 나와 있는데 장소를 못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곳은 놀이터가 아닌 쉼터로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부지 확보까지 어렵게 되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시설 조성을 위한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주민통신원 권태훈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통업계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찬성으로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옮겨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에는 대형마트가 쉬도록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지만 소비자의 발길은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부상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 이상 경쟁 구도를 갖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동대문구, 서초구,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휴업일 변경 시행 이후 6개월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도 관내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SSM 4곳의 의무 휴업일을 변경합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같은 주 수요일로 변경합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까지도 그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출 기여에 향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같이 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도입이 된 거죠. 중구 관내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중구 전통시장 발전소 총회에서 회원 86%가 찬성하면서 평일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인들과 대형마트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전통시장이 휴업일 변경에 찬성하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향후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사르르는 한파가 다가올 때면 유독 걱정이 많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 위를 누비는 이동 노동자들인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는 이동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서울 강서구에 마련됐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수십 년째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 백운창 씨. 대리운전 연락을 받기 전까지 휴식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공원이나 지하철역 의자를 전전하곤 합니다. 한파엔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리기사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고 뭐 할 때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제일 힘들죠. 배달 기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음 배달까지 틈이 생기면 거리를 서성일 때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은 특히 걱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좀 흐미진 데라든가 이런 식으로 쉬는데 봄, 가을 같은 데는 좀 날씨가 선선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와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배달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이동 노동자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2022년 마곡에 있던 이동 노동자 강서 휴쉼터가 문을 닫은 이후 화곡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둘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돼 배달 기사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내부엔 냉난방기와 공기 살균기, 스마트 충전기까지 있어 보다 쾌적하게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지친 노동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냉온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됩니다. 새벽 시간에도 이동 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한 시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동 노동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잠시라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개선해갖고 보완해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는 내년 하반기쯤 이동 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상권인 화곡이나 발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다면 이번 기회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서울의 자치구들이 일제히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자치구마다 펼치는 일종의 모금 활동인데 김대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자치구마다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선포식을 열기도 하고 구청 안팎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모금 운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누군가 성금이나 성품을 기부하면 일정 온도가 올라갑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 온도계가 100도가 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는 구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동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마다 목표도 세웠습니다. 동대문구는 13억 4천만 원, 노원구는 32억 원 정도 성금과 성품이 모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활동은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로도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가 카드 기부 단말기를 도입했는데 카드를 넣거나 되면 1,000원씩 기부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